프로농구계에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 작은 농구공 하나에 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 믿기지가 않는데요.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감독이 억대의 돈을 얻기 위해서 승부 조작을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면 한 번씩 드러나는 프로스포츠계의 승부 조작 사건. 신성해야 할 승부의 세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창진 감독,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전 감독이 맡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이거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창진 감독이 세 경기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지시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한 가지의 혐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베팅한 경기에 관련한 자기 팀의 정보를 이 관련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기 정보 제공의 혐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의로 패배를 자초함으로써 예. 자신의 그 이익을 취하려고 했거든요. 이것 또한 이 공정한 경기 시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승부 조작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스포츠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참 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승부 예. 조작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 주전 선수들을 교체한 거죠. 코트에서 빼고요. 대신에 예.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투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긴박한 승부에서 이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러서 적절하게 승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네.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을 해서 첫 번째 의심받는 경기 SK전에서 3억 원을 베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의도한 대로 패배를 일궈내므로써 5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2월 22일 첫 번째 의심받는 경기에서 벌어진 결과입니다. 한 경기에서 수익을 내니까 곧바로 다른 베팅을 했다. 또 이런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초에 이 3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이 돈으로 2월 20일 경기에 베팅을 했고요. 예. 여기서 얻게 되는 5억 7천만 원까지 합쳐서 두 번째 경기 2월 27일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베팅을 했는데요. 예. 여기서 베팅할 때에는 6.5점 차 이상으로 진다는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현실적인 경기에서는 5점 차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3억 원과 1차전 2월 20일 경기에서 얻게 되는 5억 7천만 원까지 모두 다 잃게 된 거죠. 예, 돈을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다 잃게 된 건데요. 그럼 의심받고 있는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 번째 경기에서는 베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돈을 다 잃게 됐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베팅 자금을 다시 이제 펀딩할 수 있게 지시를 내리고 기다렸었는데 베팅 자금을 펀딩을 못해서 베팅 자체를 하지는 못했죠. 경찰이 지금 세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건데, 예. 자, 승부 조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걸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구 시합에서 이렇게 감독이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지, 조작했던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에는 유독 농구에서 이 승부 조작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터져 나왔지만 스포츠 전반, 그러니까 스포츠 대부분의 종목에서 감독이 의도적으로 고의 패배를 하겠다고 마음 먹게 되면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에게 선수 기용에 대한 권한이 있죠. 근데 주전 선수가 아닌 기량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들을 기용을 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이 승부의 흐름에 관여할 수 있는 작전 타임 같은 것들을 불러야 될 때 부르지 않고 또 상대팀에게 유리하게 경기 흐름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은 전창진 감독도 지금 의심받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들이고요.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경기의 흐름을 분석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 전창진 감독을 압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 감독은 지금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혐의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감독이니까 내가 원하는 선수를 경기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꼭 승부 조작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경찰의 분석도 이미 끝났는데 예.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경찰에서 갖고 있는 증거로 이 사채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 그리고 이 돈이 그 후에 계좌 이체를 통해서 불법 베팅이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자금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컸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 전찬희 감독이 추가로 뭐 결정적인 뭐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차명 핸드폰, 일명 이 대포폰이라고 대포폰. 얘기를 하죠. 이 대포폰을 사용하는 흔적을 잡았습니다. 예. 처음에 이 전찬희 감독이 대포폰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예. 결국에는 통화 내역과 그 기지국에 연결된 이런 그 내역들을 들이대니까 예. 대포폰 사용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문제는 전창진 감독에 그치는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유명 감독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거론이 되고 있죠. 근데 조금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는 2월 22일 첫 번째 배팅했던 그 경기 직전일에 예. 집중적으로 이제 통화를 했다는 이 수사 진행 상황이 공개가 되면서 실명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문경은 실명이 감독 얘기죠? 문경원 예. 감독인데요. 아직은 실명 공개될 때는 아닌데, 예. 그러니까 정황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닌데 본인도 공개가 억울하다 됐고요. 이런 예. 신경을 밝힌 것으로 뭐 알려지고 외국에 그렇습니다. 나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다. 네.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뭐 밝히고 있고요. 통화한 것뿐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데요. 프로농구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제 드래프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 행사 때문에 지금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데 이 미국 출국 이전에 경찰로부터 출두 조사를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행사 때문에 출두하진 않았고요. 국내로 복귀하고 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에 이미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이 승부 조작, 이 스포츠계에서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지 이런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011년에 프로축구에서 첫 번째 승부 조작이 대대적으로 터졌죠.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스포츠 관련 전문가들이 이 한국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된 이 승부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예. 커다란 범죄 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조적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2011년 이후로 이 승부 조작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 승부 조작 한 경기 공 하나라도 조작하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 여러 번 그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선수들도 인식하게 됐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승부 조작에 나선다고 하는 거는 예. 철저하게 개인적인 양심, 윤리 그 자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더 그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져서 개인의 일탈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예. 것보다 신성해야 할 이제 스포츠 승부의 세계인데요. 이런 일이 자꾸 불거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